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수지는 5달째 흑자 행진 중입니다. 헷갈려 미치겠는 무역수지랑 경상수지 뭐가 다른 걸까? 일단 수지는 수입, 지출의 줄임말이야. 먼저 무역수지는 말 그대로 무역에서 발생하는 수입액과 수출액의 차이.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흑자라는 말은 수입 금액보다 수출 금액이 많아서 국내에 외화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야. 이건 쉽지? 다음으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4가지를 합산한 수지인데 뭔 수지가 이렇게 많아? 난 우리 수지 언니밖에 모른다고. 천천히 설명해줄게. 봐봐. 첫 번째, 상품수지. 이건 상품을 수입, 수출한 금액의 차이야. 두 번째, 서비스수지는 여행, 특허권 사용료 등 말 그대로 서비스 거래에서 생긴 수지의 차이. 세 번째, 본원소득수지는 임금, 배당, 이자 등의 수지 차이인데 예를 들어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보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에서 받아간 배당금이 크다면 적자인 거지. 마지막으로 이전소득수지는 대가 없이 주는 개인 송금, 기부금 등의 수지 차이를 말해. 그런데 무역수지랑 상품수지는 어차피 물건을 사고 팔아서 얼마나 남았냐 이거니까 같은 거 아니야? 쉽지? 맞아, 비슷하긴 해. 그래서 상품수지가 적자라고 해도 경상수지는 흑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 외에 다른 수지들도 있으니까 다른 데서 흑자가 나면 최종적으로 경상수지는 흑자인 거지. 그러면 결국 경상수지에 무역수지가 포함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념이 조금 달라. 실제로 금액에서도 차이가 있어. 2023년 9월 기준으로 무역수지는 36억 달러였고 경상수지 내 상품수지는 74억 달러였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집계 방식 때문인데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관세선 통과 여부가 기준이고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이 기준이거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1000억 원짜리 배를 만들어서 수출한다면 상품수지는 선수금, 중도금, 잔금을 받을 때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고 대금을 집계해. 반면에 무역수지는 배가 다 만들어지고 한국에서 배가 떠날 때 1000억 원을 집계하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이럴 수도 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했다면 경상수지에는 포함되지만 무역수지에는 안 잡혀. 왜? 한국 관세선을 안 넘었으니까. 이런 걸 중개무역이라고 해. 상품수지에서 이 중개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2000년대 이후로는 무역수지보단 상품수지가 전반적인 수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되고 있어. 수출이 중심인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내 상품수지 비중이 80%나 되는데 만약 상품수지가 크게 적자라면 경상수지까지 위험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올해 1월 경상수지가 45억 달러 적자였는데 그게 다 반도체 불황, 중국의 리오프닝 지연 등의 수출 부진으로 상품수지가 74억 달러 적자였던 게 그대로 반영됐던 거지. 경상수지에서 상품수지의 비중이 크다 보니 수출이 막히면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아. 그래서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등의 비중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더라고. 이렇게 경상수지는 한마디로 종합적인 경제 체력을 진단하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어. 하지만 종합적인 지표만 볼 게 아니라 수출액, 수입액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유심히 봐야 돼. 수출이 줄어도 수입이 더 줄어들면 흑자가 날 수 있는 거잖아? 실제로 올해 8월 상품 수지가 흑자였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였고 수입액은 22.8% 감소한 거였어. 수입액이 더 많이 감소해서 흑자였던 거지. 이런 걸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데 이름부터 좋은 건 아닌 듯하지? 이건 내수가 그만큼 위축됐다는 얘기기도 해. 아휴, 하루빨리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치?